김미경 소장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치유하고 성장하는 가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 갖고 왔는데요. 한국 성경은 굉장히 간단해요. 피차 복종하라. 근데 이 말씀을 풀으니까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요. 가장 공손하지 않고 가장 친절하지 않은 대상이 우리 가족이에요. 밖에 교회나 아니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막 이러지만 집에 가면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아까 그 얘기 왜 했어? 그렇죠. 짜증내고 이게 뭐야 막 하면서 뒤끝 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인 가족에게 가장 친절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요 존중하셔야 되고요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요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부모라고 해서 아이들을 막 기죽이고 막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처럼 우리 자녀들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부에게 조금 더 포커싱하면요. 남편들을 아내가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지지해 주래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 믿습니다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여보 믿어. 여보 내가 응원해. 여보 화이팅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기업에서 한 8년 정도 그 직원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는데요. 정말 일터는 전쟁터예요. 어떤 독일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매일 정신병원으로 출근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터가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일터에서 남편들이 이 과장 잘했어. 이 과장 최고야. 이 과장만 있으면 돼. 이런 말을 들을까요? 못 들어요. 어느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아내마저도 내가 너랑 결혼해서 내가 이 인간아 하면서 막 남편을 막 이렇게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일터에서 일하면서 와 남편들이 너무 짠하다라는 걸 경험했어요. 정말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좋은 직장을 다니건 연봉이 얼마고 중요하지 않아요.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을. 사실 우리가 예배라는 게 뭐냐면 그 월십이 땀 흘려 일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일날만 11시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일터에서 땀 흘리면서 우리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런 남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보 수고했어. 여보 잘했어. 토닥토닥 해줘 보세요. 더 열심히 나가서 일하겠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소중히 여기에요. 소중히. 다른 여자한테 친절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교회 보면은 남편들이 다른 여자들한테 친절하세요. 막 아내는 막 입 아누라 옆편에 막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내를 그 어떤 여자보다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래요.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일에 제가 3가지 질문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 마음이 어때? 오늘 마음이 어때? 두 번째, 내가 뭐 도와줄까? 내가 뭐 도와줄까? 세 번째, 뭐 필요해? 필요해? 마음이 열린다. 행복하다. 질문만 들어도. 그렇죠. 아내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거든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남편들이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설상 남편들이 이런 질문을 해도 아내들이 안 알려줘요. 오늘 알려주십시오. 예. 이걸 아직도 말해야 돼? 24년이나 살았는데 알려줘야 돼요. 오늘 나 마음이 조금 약간 우울해. 우울하구나. 뭐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오늘 좀 너무 힘들어서 밥을 못 할 것 같아.
내가 그럼 할게. 라면이라도 먹을까?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도와줄까? 당신 뭘 필요해? 이런 질문들이 아내들이 원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사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나 이러고 있거든요. 때로는 아내들이 말해줘도 돼요. 여보,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걸 좀 원해라고 말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하고 그런 것들을 채워줄 때 아내들이 와, 남편이 날 사랑하는구나. 전력을 다하래요. 근데 연애할 때는 그렇게 나를 얻으려고 전력을 다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야, 끝났다 이제 막 하면서 막 일에 전력을 다하시는데 물론 일에도 전력을 다하시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라는 것. 그래서 제가 남편들한테 어떤 팁을 드리냐면 퇴근하고 들어가기 전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이 얼굴로 들어가면 친절하게 보이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터나 차 안에서 10분 정도 숨 고르게 하고 들어가라.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웃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을 맞이할 때 아무리 뭐 널려져 있고 뭐 지저분하고 막 그렇지만 수고하고 남편을 그냥 가서 안아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계속 막 갈등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 아내가 원했던 건 되게 단순했던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육아를 했어. 당신이 들어왔을 때 날 안아주고 어휴, 당신 오늘 수고했어, 애썼어. 좀 안아주기만 원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은 또 어때요? 밖에서 일하고 오니까 아내가 와서 여보, 당신 애썼어. 서로 바라는데 서로 안 해주고 막 서로 막 레이저 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상담받고 눈 치유가 되긴 했지만 사실 서로의 필요에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고 남편들은 또 아내를 또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절하게 가족을 대하시면 좋겠고요. 자, 부부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사실 서로 치유하고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이제 부부들을 이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아유, 내가 부모님 같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 만나서 막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과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미지 중에 몇 가지, 긍정적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한두 가지 이미지를 닮은 사람한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끌립니다. 왜 끌리냐면요. 물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다 체험받지 못한 어떤 결핍이 있어요. 이거를 미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이 미해결 과제를 누구랑 끝내려고 하냐면요.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이 사람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희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끌렸던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하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삼시세끼를 따뜻한 밥을 해주시고요. 옷을 다 다리미로 다려주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시게 아버지도 공무원으로 굉장히 성실하게 사셨고 저희 남편 성실의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성실이란 이미지가 비슷했고요. 또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굉장히 외롭게 자라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외로운 기복이 막 내가 사랑해줘야지.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저희 남편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팅! 제가 원했던 건요. 물론 파이팅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팅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저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엄마 아빠를 말리는 역할을 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막 울면서 막 말렸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싸울 때 자녀들이 겪게 되는 그 감정은 불안, 두려움, 공포예요. 싸우시고 난 다음에 어휴, 숙경아 많이 불안했지? 두려웠지? 이제 괜찮아. 날 좀 이렇게 안아주기를 바랬어요. 한 번도 안 했어,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온몸에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거죠. 정말 그런 걸 받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남편하고 좀 싸웠던 이슈가 있는데 그 이슈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를 우리 남편이 안 해줄 때 제가 우리 남편한테 파이팅 하더라고요. 내가 불안한데 남편이 나를 혼자 두고 저쪽에서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어. 그러면 저는 막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가서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날 혼자 둬? 막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남편은 이렇게 화내는 아내를 피해서 도망가고.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싸웠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남편한테 원했던 게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거구나. 그래서 조금 이제 정신이 멀쩡해지고 편안할 때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막 심각할 때 대화하시면 안 돼요. 그땐 타임아웃 하셔야 돼요. 안전할 때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카페에 가서 조근조근 이야기했죠. 여보, 내가 부모님한테 원했던 건 불안할 때 날 혼자 두지 않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혹시 내가 불안해 보이면 책 읽지 말고 옆에 와서 날 좀 안아줘. 내가 당신한테 정말 그걸 받으면 내가 회복이 될 것 같아 라고 잘 알려줬죠. 우리 남자들은요 목표지향적이에요. 뭘 해야 될지 알면은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잊지 못하는데 막 이제 전 불안하면 화를 내요.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책을 읽고 있던 남편이 뚜벅뚜벅 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근데 제가 그 남편 품 안에서 한 15분 이상을 꺽꺽대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상처가 남편이 치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남편이 제가 불안하면 와서 늘 저를 안아주었어요. 불안해, 괜찮아. 너무 놀라운 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그 내면 아이가 성장이 되고 지금은 불안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괜찮아진 거예요. 치유가 됐다. 그렇죠. 우리 남편이 저를 치유해주고 저를 성장시켜준 거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부부가 힘겨루고 갈등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내면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상대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나 당신 통해서 이거 체험받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남편한테 말한 거죠. 불안할 때 날 좀 안아줘.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저를 안아준 거죠. 어린 숙경이를 만나준 거죠.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미친 여자처럼 막 화내고 했을 때 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6살 김숙경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울 텐데 6살 숙경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서 안아줄 수가 있었어. 어린 저를 봐준 거죠.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제가 치유되고 성장이 된 거죠. 한 이제 부부의 사례를 들어드릴 텐데요. 물론 허락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부는 정말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혼을 결심하고 왔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는 거. 근데 아내는 이제 일을 하는 아내고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늘 맨날 밥을 차려줘. 막 요리학원도 막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삶이 있는데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죠. 자, 아내분한테 이 밥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라고. 어린 시절에 이 밥은 어떤 의미였냐고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그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머니가 너무 바쁘셨어요. 그리고 되게 좀 엄하셨어요. 집에 오면 정말 밥이 없었어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왔을 때 엄마는 학교에서 이런 일 있었어. 그럼 엄마가 그런 일 있었어. 우리 아들 힘들었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러니까 육체적으로도 허기 지는데 정서적으로도 허기가 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났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배 많이 고팠겠다. 내가 이제 오빠 배 안 고프게 밥 줄게. 햇반 돼? 햇반 돼.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하는 건 삼첩반상이 아닌 거예요. 진짜 밥인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줄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반조리 음식을 사건 뭘 하건 같이 먹어주고 있었던 힘든 일들을 얘기할 때 아내가 그랬구나 오빠 그랬구나라고 공감해 주니까 이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저 너무 행복해요. 저 집에서 밥 먹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저를 지지해줘요. 공감해줘요. 회복이 된 거죠. 이 아내의 이슈는 뭐였냐면 자기 꿈을 좀 이루고 싶었어요. 어릴 때 좀 좌절된 꿈을. 근데 이 남편이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이 아내의 꿈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당신 멋지게 일해. 그래서 아주 멋지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살아오느라고 뭐 해결된 것도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미해결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아가셔서 부부끼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영춘 씨처럼 아직 싱글들 있잖아요. 이상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체험받지 못했던 것들을 채워줄 사람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놀고 싶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나와 시간을 잘 보내줄 수 있는. 그렇죠. 네. 나와 시간을 잘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자, 영치 생각해 보세요. 예. 어린 시절에 물론 부모님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잘해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안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받고 싶었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요? 네. 그냥 따뜻한 응원. 예.
잘하고 있어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않는 네, 그런 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대화를 거의 나눠본 적이 없어서 부모님이랑 그냥 어떤 얘기든 말을 할 때마다 대답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춘 씨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랑 대화할 때 나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뭐라도 말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여자를 만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정신 차려 오빠 지금 그래갖고 뭘 하려 그래 지금 막 이런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좋은 남자분 만나세요. 그렇죠. 예. 너무 좋으면 네. 또 그게 안 보여서 혹해서 결혼한단 말이야. 이 부분이 1번이라는 네. 걸 기억해야 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끌리는 거를 의식화해서 끌리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그렇죠. 대화를 잘 받아주고 나를 응원해 줄 사람. 그러니까 영춘 씨 옆에서 오빠 나 오빠 믿어. 오빠 잘 될 거야. 오빠 화이팅. 이런 여자가 누군가. 그렇죠. 대화할 때 반응해주고 아 그렇구나 오빠 이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배우자 기도 리스트로 가셔야 돼요. 자 이미 결혼한 두 분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셔야죠. 여보 내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받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였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만 채워가 아니라 함께 채워줘야 돼요. 함께 이런 미해결 과제를 함께 풀어줄 수 있는 부부로 치유해가고 성장해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대화는 안전하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심각한 상황, 집안에서 막 정신없을 때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부부들이 대화할 때 꼭 카페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한 공간에 가서 조용한 공간에 가서 이 두 문장으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에게 원하고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한테 원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배우자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과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줄 것처럼 다 해줄 것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해줄 수 있을 만큼 받으시고 나도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런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 정말 놀랍게 부부의 힘겨루기가 끝납니다. 갈등이 끝납니다. 저는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갈등을 하다가 이런 필요를 서로 채워주고 나니까 그 다음 14년은 서로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어요. 물론 가끔 티격태격은 하지만 예전처럼 심각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부부다. 그리고 이런 이상형을 만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상호작용이 있어요. 이 그림 보시면 이 여자가 저예요. 저는 갈등 상황에 남편을 추격해요. 남편은 도망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말 몇 년 동안 됐어요. 근데 제가 추격했던 이유는 뭐냐면 불안한데 맨날 혼자도 그래서 남편을 비난하고 화를 내고 막 무시하고 막 이런 패턴으로 공격자의 패턴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이런 화내는 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망가고 말 안 하고 그냥 침묵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둘이 갈등 상황에 이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있었어요. 자, 부부가 바꿔야 될 것이 성격, 사람이 아니라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부부는요, 안전하면 옆에 옵니다. 소리 지르지 않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게 존중하면서 여보, 내가 불안해. 날 좀 안아줘. 라고 요청하니까 도망갔던 남편이 도망가지 않고 오라, 이 여자 안전하네. 이 공간이 안전하네. 하니까 제 옆에 와서 불안해. 그랬구나. 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안전해야 대화를 합니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으로는 비난, 경멸, 그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무섭게 화내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우자를 해서 막 위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이고요.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친절,
존중, 요청, 대화, 함께 머무르는 거. 이것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을 사실 제가 이 두 가지를 갖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부부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상호작용 패턴을 바꾸게 될 때 부부가 지난번에 들었던 그 말씀처럼 즐겁고 신나고 재밌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도 계속해서 나랑 안 맞는 자녀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자녀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잘못되어서 그런 걸 거예요. 애를 보면서 막 무시하거나 막 짓누르거나 억압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아이 눈높이에서 맞춰주면서 대화하면서 존중하게 될 때 아이와의 상호작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가족끼리 사랑할 때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10가지를 가져왔어요. 사랑의 언어는 달라집니다. 인생의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게 될 때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남편이 이 남편이 원하는 건 칭찬과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내의 그 사랑의 언어는 뭐였냐면 열심히 집안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막 밥하고 막 집에 막 가구를 바꾸고 막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사랑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막 바깥으로 많이 돌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진짜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는 날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야. 이런 가구 안 바꿔도 돼.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날 사랑하는 거야. 그랬어, 여보? 난 몰랐지. 이제부터 내가 해줄게. 여보, 잘했어. 여보, 최고야. 여보, 수고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남편도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니까 여보, 내가 집안일 뭐 해줄까? 가구 이거 옮겨줄까? 그러니까 아내는 또 어때요? 와,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의 언어를 서로 가족끼리 나눠보셔야 돼요. 내가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칭찬과 인정하는 말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말인지, 어떤 봉사인지, 어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지, 또 정서적인 안정감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정확하게 알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치유하고 성장하는 가족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도 저렇게 사랑을 많이 해주고 인정하고 표현해주고 싶은데 그런 뭐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그런 단어들이 되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응원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사실 남자들은 그게 단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더 여자들이 노력을 해줄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줄까? 당신이 어떤 말을 들을 때 힘이 나? 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남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죠. 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당신 이 말 듣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희생과 노력 없이 되진 않습니다. 정답. 헌신해야 됩니다. 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을 최선으로 다해주고. 그리고 물어보기 어려우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나를 보세요. 받고 싶은 걸 해주거든요. 맞아.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이거구나. 또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네. 네. 이게 강의를 듣다가 이제 생각난 건데 이제 그 자기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아까 네. 이런 걸 하셨을 때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이라든지 어릴 때 어떤 해결되지 않은 뭐 트라우마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어쨌든 간에 해결이 되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이제 8살 쌍둥이가 있고 4살 그 막내가 있는데 내가 과연 이 아들들한테 어떤 상처나 이런 트라우마를 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계속 강의 듣는 순간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좋은 아빠세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네. 만약에 정말 제가 벌써 상처가 준 것이 있다면은 그거를 성인이 되기 전에 해결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럴 때는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아주 좋은 아빠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사랑하셨는데요. 청년들이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건 굉장히 단순해요. 네. 진짜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같이 밥 먹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같이 놀아주는 게 많아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요. 근데
근데 부모님들은요,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널 사랑했는데 왜 사랑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또 다 물어봐요. 그렇죠.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봐야죠. 아빠랑 뭐 하고 싶어? 다 큰 청년이라 할지라도 물론 상대를 통해서 채워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치유해주고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도 청년의 시기에는 좀 필요하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걸 또 충분히 해주시는 거예요. 아빠랑 놀고 싶었구나? 뭐하고 놀고 싶어? 아빠가 놀고 싶은 게 아니라 애는 집에서 레고를 만들고 싶어. 근데 아빠는 야 밖에 나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 나는 레고 만들고 싶은데 뭐하고 놀고 싶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미액을 가지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은 건강하게 살은 사람들은 또 건강하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뭐 얘가 뭐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결혼할 거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자녀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 키워놓고 독립을 하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원했던 게 정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 다니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함께 치유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가족.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소통입니다. 물어봐야죠. 그리고 또 세워줘야죠.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친절하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족들로 회복되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